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공유드린 부분은 LMS Span Annotators.라고 하는 공부로 올해 EAC에 대해서 NME 워크샵이라는 곳에서 개표가 된 공부입니다. 찰스 유니버시티랑 ETG 추리 쪽에서 함께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포커스를 하고자 하는 문제,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NLG 태스크에서 평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생성한 그러한 텍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입력이 되는, 원래의 소스 텍스트, 그 LLM이 그 텍스트를 생성을 함에 있어서 봤었던 이 태스크 자체의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그 인풋 소스 텍스트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뭐 0에서 100점 사이가 어떠한 점수 체계에 의해서 단위 점수로서 퀄리티를 평가하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한계가 어떠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더잘 어떤 생성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더 좋다 정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점수가 깎였고 그리고 이 텍스트의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런 해석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스펜 단위 어노테이션, 스펜 어노테이션이 이제 해법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스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점수를 내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LLM이 생성한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팬 어노테이션을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휴먼들이 이제 직접 어노테이션을 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즘 LLM들이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LLM들이 이런 휴먼 어노테이터 수준으로 이런 스팬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규명을 하고자 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렇다면 스팬 어노테이션이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의 매트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어노테이터들이 생성을 한 어노테이션 셋 AI랑 A hat Y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중 하나에서가 레퍼런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 어노테이션의 개수기에 뭔가 상관없이, 그래서 특정 어노테이션이 어노테이션 100개를 생성을 했는데, 다른 리퍼런스 어노테이션은 사실 그 생성된 어노테이션, 스팬이 1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대상이 되는 매트릭은 오버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피어스 수범계 수가 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러한 관점에서의 세이티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정적인 매트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요하게 봐야 될 매트릭이 이 프레시전 스코어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F1 스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평가 대상이 된 그 어노테이션 셋, 그 A에 대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어노테이션 스팬들, 그 스몰 A에 대해서 그 매칭이 되는 매핑이 오버랩이 되는 그 레퍼런스 셋에서의 어노테이션 스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겹치니까 캐릭터 단위로 그 오버랩되는 비율을 보는 거고 리콜은 이제 반대 그 레퍼런스에서 존재하게 되는 이제 그 A 이 각각의 어테이션 스팬들에 대해서 그 오버랩이 되는 그 평가 대상이 된 그 어노테이션들에 대해서 캐릭터 단위로 얼마만큼 오버랩이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F1은 이 둘에 대해서 하모니 미인을 계산을 하게 되고 후속 뒤에 나오는 그 논문 실험 결과에서 주로 높였되는 지표라고 다주게 됩니다. 근데 또 이 F 스코어에 대해서 뒤에 실험 결과에서 이제 하드랑 소프트가 있는데 그 앞서서 보셨을 때 이제 그 에러가 되는 스팬들 잡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굳이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그 카테고리까지 매긴다라고 했는데 하드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그 매트릭이 생성한 그 스팬이랑 그 레퍼런스 스팬이랑 많이 겹친다라고 점수를 항상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겹치는 것이 카테고리까지 일치해야 점수를 주고 소프트는 문자만 겹쳐도 인정을 하는 좀 더 유들유들한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마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F1이 이제 문자 단위의 겹침에만 예민한데 그것이 사실 그 겹침이 뭐 우연에 의해서 겹친다거나 뭐 그러한 경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엄청나게 막 뭔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노테이션 셋을 최대한 짝지어서 얼라이먼트를 시켜놓은 다음에 사실은 어노테이션들의 위치 차이랑 카테고리 차이를 합산해서 뭐 중요히 디스오더를 이상하고 뭐 짝을 찾지 못한 어노테이션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데이터티 많이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 어노테이트를 하는 대상이 사실 완벽한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지대로 어노테이션을 예를 들어 사람 전문가가 어노테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에러 스팬도 즉 어떠한 어노테이션도 생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좋은 매트릭이라고 하면은 이 골드 레퍼런스와 비슷하게 어노테이션을 최대한 적게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그 둘 비교를 하고자 하는 언테이션 셋 중에서 하나가 빈 경우에만 계산이 되고, 그 LLM에서 간혹 관찰되는 언테이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배틀이고있어 어느 언테이션 한 셋 하나가 비어 있는데, 다른 그 언테이션 셋이 뭔가 점점 더 많은 언테이션을 생성을 할수록 큰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매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LLM들이 스팸 어노테이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벤치마크는 세 개의 태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D2T는 이제 피겨나 테이블 같은 스트럭처드 데이터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스팸 어노테이션을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이 D2T 이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저자들이 직접 구축을 하게 되는데 뭔가 일기예보나 아니면 그 스포츠 뉴스 같은 것에서 이러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소스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LLM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 대상이 되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제 휴먼 전문가 어노테이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드 라벨리들 그런 스페 어노테이션들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기계 번역이랑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두 태스크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직접 벤치마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WMT 같은 워크샵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스펜 단위로 이제 MQM 방식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문제다 쓰는 거고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서적이나 뉴스 기사 같은 곳에서 이제 스팸 단위로 어떤 독자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 18가지의 기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1스팸 단위로 라벨링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LM에 어떤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을 때 이런 스팸 어노테이션을 잘 하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제 5가지 세팅을 비교하게 됩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팸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인간 전문가들에게부터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냐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제공하고 이렇게 스탠다드로 평가를 하는 동시에 그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T는 이런 베이스 방식의 제로샷 COT를 말을 하는 거고, 5샷은 그냥 말 그대로 5개의 엑센트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 노 가이드나 노 리즘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세팅에 대한 에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이드는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그냥 적용을 하지 않는 세팅이고, 이 리즈는 그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세팅. 근데 결과를 봤을 때 들쭉날쭉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뭐 이런 COT, 샷,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에게 넣어주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세팅이나 모델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노가이드나 노리즌 같은 것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리즌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관되게 성능 하락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이 베이스 세팅을 이제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과 이제 LLM들이 생성을 한 그런 스페인 어노테이션의 어떤 일치하는 정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LLM들이 스페인 어노테이션 능력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뭐 일반적인 모델들부터 이제 리즈닝 모델들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리즈닝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스페인 어노테이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들을 때 실제로 지배하거든. 그리고 정말 뛰어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 수준의 데이터 어그리먼트를 달성한다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그렇게 모델들이 생성한 결과들에 대해서 직접 저자들이 수동 검증을 하기 또 한 결과 문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과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 저자들이 직접 보게 되었는데 이제 뭐 D2T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제미나이 2, 뭐 플래시 띵킹 이런 모델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완벽하다, 실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다가 그리고 프로파간다 태스크는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결과들 통해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LLM들도 이제 뭔가 사람보다 훨씬 그 효율적으로 그 비용 그 쪽으로 효율적으로 그러한 스팬 어노테이션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좀 더 리즈닝이라든가 것을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들의 적정한 가이드라인, 적정한 프롬프팅을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